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의 코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블럭을 놓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컴피션 조건을 넣어서 뭐 또 AND라고 하는 불리언을 이용해서 불대수를 이용해서 조건들을 구분하고, 네, 그 구분한 조건을 바탕으로 조건을 넣고 조건 분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범위를 구분한 후에 코드를 설계하는 식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오늘은 배우지 않고요. 코파일럿을 이용합니다. 오른쪽 위에 코파일럿을 열어주신 후에 제가 코파일럿과 함께 루프와 로직과 밸리에이블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매스에 대한 개념을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코파일럿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리 제가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설계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채팅 시작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위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코파일럿하고 대화를 다른 맥락에 근거한 대화를 많이 했다면 새로운 채팅을 클릭하셔서 새롭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앞선 맥락의 대화와 함께 지식이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요. 제가 짜온 것은 요 프롬프트입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설계해 왔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하는 코드, 그 다음에 샵 3개를 썼는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AI의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 도큐먼트를 보시게 되면 GPT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샵 3개로 중요한 명령을 묶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PI 키를 써서 GPT에 대한 모델링 코드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결국 우리가 코파일럿이건 GPT건 명령을 내린 여기 채팅창에다 명령을 내릴 때는 결국 우리는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문자열을 집어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규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안 해도 나오긴 하지만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문장을 묶어줬고요. 여기다 명령 내용을 입력하였습니다. 저는 조건 분기를 구분해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 배웠죠. 마이크로비트는 사운드 소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사운드 소리는 0부터 255까지의 범위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매핑은 비례변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아날로그 데이터는 0부터 2의 10승 마이너스 10승 마이너스 1인 1023 값까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끊어서. 근데 0부터 1023까지 가지고 오면 너무 범위가 멀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에서는 일반적으로 0부터 255까지 값을 갖고 오게끔 비례변환을 해놨는데, 이 비례변환을 컴퓨터 코딩 함수로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사운드 데이터가 0부터 255까지의 소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0이 제일 작은 소리고 255가 가장 큰 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한블록, forever 블록 배웠죠? 무한블록 안에 넣어주세요. 입력 사운드가 0 이상 혹은 40 미만이면 LED에 체크 이미지가 나오는 조건 분기를 설정해 준 거에 체크 이미지가 나오고, 입력 사운드가 0 이상 120 미만이면 하트 이미지가 나오고, 입력 사운드가 120 이상이면 멜로디가 나오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기에 중복 if문이라고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또 넣는 방식을 하고 싶으시다면 요 사이에다가 조건문을 추가해달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내릴 때 써야 되는 단어는 당연히 조건문, 무한블록, 그 다음에 입력 사운드, 이런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어야 되며, 이 지식을 바탕으로 코파일럿한테 명령을 내리면 코드는 자동 설계가 됩니다.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코드가 돌지 않아도 디버깅이라고 하는 코드를 픽스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하죠. 디버깅을 하게 될 텐데 그 디버깅조차 다시 코파일럿한테 명령을 내리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코드를 설계하는 이 손가락을 치는 행위 자체는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공학적으로 봤을 때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엔지니어링 띵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코파일럿한테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 마이크로비트가 제어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설계를 해 주었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코파일럿이 제공을 해 줍니다. 이것을 복사를 하는데 그냥 블록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열어서 복사를 하고 여기다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블록을 클릭해서 돌아오게 되면 블록이 설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뮤직 멜로디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대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마 소리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다른 코드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서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시켰을 때 잘 되지 않는다, 만약 멜로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파일럿한테 다시 돌아가서 멜로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설계해 주세요, 아니면 디버깅 해 주세요라고 하게, 디버깅 해 주세요, 이렇게만 명령을 이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명령을 내리면서 원하는 조건에 대한 결과를 찾아가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를 찾아가는 것을 GPT에서, 인공지능에서는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코드를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런 조건들을 넣어가지고 튜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채팅을 하는 것조차도 그런 튜닝의 과정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복사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넣어보도록 하고요. 블록으로 돌아왔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나오면 코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땡땡땡 위 부분에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도레미만 출력하는 불 상태로 재설계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코드를 다시 설계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레이노트 톤으로 도레미를 설계하는데 복사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컨트롤 C V 붙여놓고 블록으로 와보시면 도레미파 솔라시 도를 이렇게 체킹해 줘서 블록을 설계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쁘지 않다면 이걸 함수에 묶으면 되고요. 시뮬레이터에 봤을 때 사운드 레벨이 128이기 때문에 120 이상이어서 이 소리가 지금 작동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0부터 120 사이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해주면 되겠죠. 이 0이 아니고 40으로 돼야지 코드가 제대로 돌게 됩니다. 제가 명령을 내렸던 걸 보게 되면 제 명령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부러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확하게 잘못된 상태로 코드를 설계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 자체를 그럼 수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0이라고 명령을 바꿔보도록,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꿔볼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이거 잠깐 닫고요. 네, 컨트롤 V. 네, 요 명령 중에 0부터 이상인 요 부분을 4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꿨죠. 그리고 다시 코드 설계해 주시면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40으로 잘 바뀐 걸 볼 수 있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돌아왔을 때 40으로 바뀐 걸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리는 128 이상이니까 128이기 때문에 120 이상이어서 계속 이 소리가 반복돼서 나오지만 40에서 120 사이라면 당연히 소리가 끝났을 때 하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하트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0부터 40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체크 표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자를 닫고 이 조건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한으로 돌아가는 거 안에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이 무한으로 이 코드를 돌리게 됩니다. 네, 무한으로 돌리게 됐죠.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이렇게 무한 블록 안에, 무한 while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한 블록 안에 설계된 코드를 집어넣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변수라는 걸 설정했습니다. 네, 낼게요. 변수는 variable에 가시면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그 다음에 make variable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변수가 어떤 변수를 만들게 되면 set 그 변수명 그리고 이게 이 변수에 어떤 값을 넣는지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수 하나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오케이. 그럼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 사운드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잠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 코파일럿이 만든 사운드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코드로 돌아왔을 때 사운드 레벨도 있고 테스트도 변수로 설정할 수 있죠. 이건 임의적으로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네.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란 무엇이냐? 변수는 어떤 공간에다가 데이터 값을 넣는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함수도 상자라고 했는데 변수도 상자라고 하네. 작은 상자라고 생각할게요. 함수는 큰 상자입니다.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와 작은 상자를 만약에 더해야 됩니다. 이 작은 상자에다가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운드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작은 상자 안에다가 소리 값을 계속 측정해서 가지고 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피지컬에서는 사운드 값이라고 하는 걸 아날로그 인풋에서 기본적으로 함수 값이 아닌 이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주고 있고 이 코드가 마이크로비트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지속적으로 사운드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에 체킹하면서 무한으로 돌고 있는 코드를 누가 생성해 줬냐면 코파일럿이 생성해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조건문의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if, elif, 그 다음에 else로 하지만 마이크로비트 블록 코딩에서는 웬만하면 else를 쓰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조건 블록의 분기점 자체를 elif로 다 체크해서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게 그렇게 오류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if, elif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분기를 줬고요. 지금 여기 안에 그 조건 분기에 따른 어떤 걸 실행해야 되는지는 잠깐 빼놓은 상태이죠. 왜?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빼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걸 다시 구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end로 묶여 있고요. end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시키는 불리언, 불대수입니다. 그러면 불대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블록을 이렇게 해체해 보면 두 가지가 true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가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사운드 레벨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true죠. 사운드 레벨은 여기서 계속 측정하고 있고요. 그 사운드 레벨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변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객체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은 객체 지향 코드, 객체 지향 언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집어넣게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0보다는
그리고 4보다는 4 미만인 0보다 이상이고 0 이상이고 4 미만인 값 사이에서 AND이기 때문에 사이에서 만약에 사운드가 들어오면은 이 이미지를 출력해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석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다시 분석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끊어보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네, 요거 또는 요거가 아니고, 네, 요거와 요거가 동시에 만족했을 때 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레벨이 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120 미만인 40부터 120 미만까지의 조건값을 트루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하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120 이상이면 그냥 요 코드가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 있죠. 함수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대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로 묶는, 하나의 박스에 다 넣어버리는, 요 작은 박스들을 하나의 박스로 넣어버리는 작업을 함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드밴스드로 가서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의 명칭을 쓸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는 코드를 짜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함수의 명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멜로디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돈을 누르게 되면 이 코드 블록 옆에 함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이 멜로디라고 하는 큰 박스가 하나 생긴 상태인 거죠. 그러면 펑션으로 가서 갔더니 컬 멜로디 함수를 불러와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여기다 넣게 되면 이 조건문 자체는 너무 깔끔해집니다. 이 조건문의 컬 멜로디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블록 코딩을 할 때 마지막 설명은 이 블록들이 너무 많아지면 보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클릭을 하셔서 포맷 코드, 포맷이 우리가 두려워서 누르진 않지만 포맷 코드는 지우는 것이 아니고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포맷 코드를 눌러주면 딱 코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렬이 됩니다. 이 코드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포레버에 넣어주시면 우리는 함수 교육까지 완성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객체들, 여기에 있는 요게 이렇게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죠. 컬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이 컬이라고 함수 안에는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 이 멜로디가 실행되고 있는데, 멜로디가 실행되고 있는 이유는 사운드 레벨이 120 이상으로 시뮬레이터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120 이하로 낮춰서 40부터 120 사이로 돌리게 되면 이제 요게 다시 실행이 되는 거고요. 0부터 40 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그리고 플러스 함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파이썬으로 코드를 설계하는 건 매우 쉬워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